바로 이어서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는 플래그테일 레퀴엠입니다. 네. 지장님, 네. 플레이 하셨죠? 네. 라우어랑 그렇게 연결이 좀 같이 느끼셨나요? 이제 이 게임을 프랑스 회사인 아소보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 네.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디렉터가 닐 드럭만이고, 그렇다고 이제 또 헌정사를 부탁을 해서, 플래그테일 레퀴엠 아트북에 보면 닐 드럭만이 이제 헌정사도 남겼어요. 네. 네. 그리고 닐 드럭만이 자기도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플래그테일 레퀴엠을 되게 감명 받았고, 자기들 팀원한테도, 너티독 팀원들한테 플레이하라고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소보 스튜디오에서 자기들한테 가장 큰 영감을 준 스튜디오와 그 개발자가 너티독이고 닐 드럭만이라고 이렇게 밝힌 거를 보아서도 그렇고, 의심할 여지 없이 플레이를 해도 라오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아제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고, 또 보호받아야 되는 그 인물이 같이 역경을 겪으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 이제 이런 큰 틀은 이제 비슷해요. 근데 우리 만지자님이 저 목에 좀 살이 찌신 것 같아. 발음이 약간 안 좋아지셨어. 제가 약간 목이 잠겨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투리를 써. 사투리 안 쓰거든요. 사투리가 되게 심해졌어. 아니거든요. 목젖에 살찌면 저런 발음 가끔 부산 하거든. 사투리 그거 감별하는 그거 있는데 뭐였지? 블루베리 스무디. 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다른 분들 한번 해보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드님이랑 똑같이 했는데.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그렇게는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왜 그래 너 만지자님한테. 야, 너 왜 놀리고 그래? 만지자님 뭐 그런 걸 갖고 놀리냐. 말투가 그렇지.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야 그렇게 안 했어. 야, 너 그렇게 사람 몰아가면 안 돼. 와, 진짜 잘했어. 실제 있는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놀릴 거리가 많은데 그걸 너가 만들어서 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있는 것도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진짜 놀려야 될 타임에 못 놀려. 그래. 근데 또 다르긴 하다. 지금 내가 들어봤거든. 그 블루베리 스무디 부산에서 어떻게 하는지. 부산 사람이? 야, 그런 거. 블루베리 스무디. 야, 그거 아까 부산에서는 아까 식당에서 주문할 때 뭐라고 한다고? 예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얘는 넌 근데 얘는 저 봤는데. 그래요? 부산에서 누가 예 하고 그래요? 다 여기요 하든지 사장님 하지.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네. 야, 뭐 얘기하다 넘어갔지? 라오어랑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말하는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라오어랑 이제 비슷하다는 걸 느꼈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네, 이제 게임 만들 때도 얘네들이 그런 거에 감명 받아서 만들었고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라오어 생각이 많이 난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라오 1을 할 때는 짜증이 안 나요. 근데 플래그테일 레퀴엠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 맞아요. 너무 이제 애들이 좀 이기적이고, 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저는 이제 동생이 실제로 있는데, 아미시아로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그 누나의 입장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남동생이 그렇게 하나요? 전 여동생이에요. 이뻐요? 네. 왜 이래, 진짜. 그 다음에 저희 게스트로 한번 출연하시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자 차이점인데, 보호자의 그 부분에 있어서, 라오 1의 조엘이랑 플래그테일 레퀴엠의 그 아미시아를 비교를 하면 둘 다 보호자인데, 굉장히 그 둘의 차이가 느껴져요. 조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자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제 아버지고, 우리도 게임을 하다 보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 지키기 위한 그 엘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공감을 하게 되는데
레퀴엠에 나오는 그 보호자는 그래봐야 15살 정도 된 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애가 되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억제를 잘 못해요. 그치. 억제력도 부족하지. 네, 안 죽여도 되는 상황에서도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이 좀 막 찡찡거리면 이 동생이 찡찡거리는 것도 좀 열받거든요. 이제 막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서 사람들 쫓아오는데 자기 몸 젖는 거 무섭고 싫다고 이제 물에 안 젖으려고 안 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죄일이라면은 이제 막 번쩍 들어서 가겠죠. 근데 얘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달랜다기보다는 좀 쩔쩔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미시아를 플레이를 하는데 공감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라오랑 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야기랑 좀 연결을 해보면 상상을 이제 해볼게요. 만약에 플래그 테일 3편이 나온다 쳐요. 네. 거기에 이제 아미시아랑 루카스가 등장을 해서 어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누나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미시아 뚜껑을 볼부채로 날렸어요. 그러면 플래그 테일을 플레이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이제 저는 속 시원하죠. 아우 속 시원해. 반응이 와 예상도 못했다. 와 분노가 느껴지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 난리가 거기서 났어. 골프채 뚜껑 네. 와 이거 상상도 못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이 들어오네. 사실 좀 안 느껴져요. 나 쓰리 하고 싶다. 빨리 쓰리.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의 파급력이나 작품성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미시아가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좀 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가장 큰 이유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아마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우 같은 경우에도 전문 성우가 아이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 어른인데 어른인 우리 모두가 원래는 아이였지만 사실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게임이 19금 게임인데 어린 사람이 할수록 캐릭터에 저는 몰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오히려? 네. 근데 저 갑자기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요? 아미시아랑 휴고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갑자기. 아까 공감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뚜껑 따봤는데 아줌마는 그런 거 공감 못해요. 아니 어릴수록 아무튼 공감을 잘할 것 같고. 아니 왜 본인이 공감 못한다고 뚜껑 날려버리기 때문에. 아니 네.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다라고 지금 막 어필을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받아주지 마. 네, 뭐 그런 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라오가. 그 뚜껑이라고 안 하고 뚝배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좀 떠올라서. 네. 뭐 일단 지금 만재님 잘 얘기하셨는데 기본 스토리가 그거죠. 여자 주인공이 누나가 아미시아고 이제 남동생이 휴고라고 하는데 얘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옆에서 조력자처럼 하는 게 아까 이름 뭐였죠? 걔 이름 뭐였지? 루카스요? 루카스 있고 그 게임 중반에 나오는 아저씨처럼 나오는 게 아르노라고 하는 다른 아저씨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메인이 되는 거는 여주인공인 아미시아하고 남동생인 휴고인데 휴고는 어리어서 그런지 진짜 말도 안 듣고 징징대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가드보어에 나오는 그 아들 걔 이름 뭐였어? 아르세우스. 어쨌든 이게 뭐였지? 어쨌든 걔 아르세우스는 포켓몬인데? 아르레우스인가? 어쨌든 걔처럼 정말 싸가지 없고 말 안 듣고 잔소리 많고 말 많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아트레우스. 근데 걔가 10대 소년이거든요. 근데 휴고가 한 5살 정도니까 또 이제 그럴만하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미운 5살, 미운 6살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 동생인 휴고보다 이 누나인 아미시아가 더 바람이에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징징대고 그리고 얘기할 때 보면 자기만 옳고 무슨 남 탓도 엄청 했다가 뭐 자기 탓 했다가 갑자기 조울증 환자야. 막 조증으로 가지고 한참 막 이렇게 픽업돼 있다가 막 혼자 가지고 막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막 그러고 징징대고 막 소리 지르고 여자다 보니까 또 이제 게임 내에서 막 비명 지르고 이런 장면들도 여러 개 나와요. 근데
너무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울먹울먹하는 소리, 막 긴박하게 이런 소리를 거의 전체 대사의 절반 이상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노노노노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나 막 겁에 질린 듯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화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성우 연기가 너무 감정 과잉이 너무 심해요. 거의 제가 그 바카미타이 부를 때 감정 넣는 것처럼 오, 완벽한 거 아니야? 그 상태로 10시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봐. 배경으로 깔아? 듣는 사람이 지치지. 아니, 그건 하지 말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감정 가임으로 소리 지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이제 거슬리는 거야. 이게, 그, 게임 하다 보면 아까 그 아르노라고 하는 그 아저씨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후반부 가면, 주인공인 아미시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인공인 아미시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거든. 그때 아르노가 하는 말이, 이 게임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소리 좀 그만 질러라고 얘기를 해요. 애한테. 그러니까 그 주인공, 이 아르노라는 캐릭터가 아미시아한테 소리 좀 그만 질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소리 너무 많이 질러요. 너무 징징대고 게임 내에서 노노노 하는 그거를 수백 번 아니고 전 수십 번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징징대면서 나중에 휴고가 징징대면은 징징대지 마라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지도 징징대면서 지도 징징대면서 그리고 중후반 가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개연성이 너무 없는 게 그 휴가 지하 유적 같은 곳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서 중간쯤 가면 이 휴고가 더 내려가기 싫어해요. 괴롭다고.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막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치고 막 했던 애가 자기 동생이 괴롭다고 하는데 막 닥달하면서 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아니고 누나가 그러면서 무슨 그 초등학생들 학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학부모 같이 그런 느낌처럼 갑자기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미시아의 성격이나 아미시아의 그 부분이 플레이어한테 감정이입 1도 안 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만지장님은 해보셨고 제아도목님하고 노미는 안 해보셨으니까 아예 안 해본 거죠? 아예 안 했지. 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만지장님 이거 감정이입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감정이입이 안 돼서 요걸 이제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사실. 그렇죠. 너무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막 감정 변화도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결말을 보면 결말은 스포하면 안 되겠죠? 그 나중에 합시다. 제일 네. 끝에 스포 공지 넣고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몰입이 안 되고 좀 화가 나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미시아로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이제 여러 사람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한 명으로만 끝까지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몰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또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이제 좀 몰입이 안 돼요.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니까 존나 짜증나긴 하겠다. 가도보를 플레이하면서도 아들 새끼 징징대는 것 때문에 짜증났는데 거기서 크레토스가 징징대고 있으면 그치 딱 그런 개 짜증나잖아 진짜 그거는. 그쵸 딱 그런 이제 느낌. 어리니까 걔도 이제 15살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럴만 하다는 생각은 게임이 다 끝나고 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 게임의 재미는 뭐예요? 일단 그래픽하고 음악은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픽은 최적화 문제가 있긴 한데 음악은 좋을 것 같아. 네, 그래픽은 사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환경 그래픽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게 1편에서 돈을 좀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통 언차티드 같은 데서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그 약간 블록버스터 스타일로 막 뭐 이것저것 무너지면서 막 탈출하고 그치. 도망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장면들이 들어와요. 도시가 무너지고 쥐떼가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이렇게 약간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의 연출들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픽은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배경으로 들어가는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요. 거의 완성도도 되게 높은 편이고 그리고 배경 그래픽이 거의 압도적이라던데. 압도적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게 게임 내에서 이제 그 전염병이 퍼져 있는 그 흑사병 페스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쥐떼가 많이 나오는데 그 쥐떼들의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수천 마리의 쥐떼들이 막 이렇게 덮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출들이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요. 또 광- 게임을 하면 재미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난이도로 했는데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적당한 난이도의 이제 퍼즐이나 스토리나 이제 액션 같은 것들이 사실 좀 가벼워요. 그런 것들이 아주 수준 높게 잘 버무려진 게임들이 뭐 라오 1이나 갓 오브 워 같은 게임이라면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킬링타임용 영화처럼 그런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재밌냐고요? 쉬워서 재밌는 그러니까, 것보다 어떤 아니, 게 아니. 재밌냐고. 그러니까 퍼즐 어드벤처로, 그러니까 언차티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 방식은. 방식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차티드나 라오하고 되게 비슷해요. 중간중간에 전투도 있긴 한데 전투는 사실 메인이 아니고요. 결국은 퍼즐을 풀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거든요. 어드벤처 근데 느낌이 있구나. 은신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적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내가 숨어서 그냥 지나가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도 다양한 걸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고 몰살했구만. 몰살했어. 길이 아니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착지는 뭔가를 해결할 수 하나인데 있고. 거길 가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만지자님은 보이는 대로 다 죽였죠? 아니, 다 못 죽여. 아니야, 우리 만지장. 야, 만지자님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러잖아. 야, 히트맨에서도 그렇게 죽이면서 게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무기가 부족해서 다 못 죽여. 돌멩이는 무한이에요. 근데 이제 돌멩이로 나중에 안 죽잖아요. 애들이 네. 네,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길이 다시 되돌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자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야만 이제 버튼을 눌러서 뭐 지나가거나 아니면 숙여서 가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버튼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전에는 내가 여길 지나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잃은 거예요. 사실 길을 잃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진짜. 우리 만지장님은 가능하죠. 길을 잃어서 다 돌아다니는데 이 적들이 좀 너무 걸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씩 죽이다 보니까 그때는 돌로 못 죽인 애들이 없었을 때라서 아주 초반이라서 이제 다 죽여봤던 적은 있죠. 그러니까 적 중에서 투구를 안 쓰고 있는 애들은 농담 삼아 몰살 얘기했는데 진짜로 다 죽였어. 뚜껑 날리기를 통해 가지고 돌멩이로 뚜껑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중반만 넘어가고 나면, 그러니까 초반만 벗어나고 나면 다들 투구를 쓰고 나와요. 투구 쓴 애들한테는 이 뚜껑을 못 날립니다. 뚝배기가 안 날아가니까. 뚝배기가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뒤에 석궁을 충분히 얻기 전까지는 이제 적을 죽이기가 좀 약간 힘들어져요.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죽이는 부분이 그 방식이 다양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노미님이 아까 전에 왜 재밌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죽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이때까지 게임에서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제 애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쥐가 사람을 먹거든요. 공격해요. 그렇죠. 근데 불빛을 무서워해서 불빛이 있으면 공격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야 됐는데 애들이 좀 많고 이제 갈고 친다.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 횃불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네. 횃불을 제가 끌 수 있거든요. 소화제로. 네. 횃불을 꺼요. 그럼 쥐들이 죽여요, 걔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불을 또 켤 수 있어요. 다시 불을 켜요. 그래서 돌 같은 걸로 다른 애들을 유인하거든요. 그럼 걔들이 또 와요. 그럼 또 걔를 죽여요. 이제 또 그런 또 이제 재미가 있죠. 쥐로 죽이는 게 재밌잖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 만지장님 네. 그 사이코패스 검사 있거든요. 네. 인터넷에.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는데 아니 게임이잖아요, 게임. 근데 게임에서 쥐로 사람을 죽여볼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참신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부분이 1편에서 이미 있었던 요소들이거든요, 대부분. 노미님도 1편은 해보셨으니까 해봤어. 아시겠지만 그래서 1편에서 소화제 있었어요. 기억이 1편 해봤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소화제는 없는데 저 불은 어차피 끌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소화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쥐로 잡았을 때는 나 1편 할 때도 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1편 할 때도 쥐를 이용해서 가능하더라도. 적을 죽이는 걸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제트님 하셨네요? 네, 1, 2편 다 했죠,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쥐로 사람을 죽여보셨네요? 그거 하죠. 그건 어차피 게임 내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게 불태워서 죽이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석궁이 제일 이제 죽이기가 쉬운 무기인데 네. 석궁 화살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템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죽여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제일 돌멩이는 무한대기 때문에 1편에서는 돌멩이가 개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2편에서는 돌멩이가 개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팍팍 날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죽이는 방법을 써야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1편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나온 속편이다 보니까 전투 난이도는 1편보다 조금 높아진 편이에요. 근데 왜냐면 1편에서 이미 한번 해봤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1편을 안 하고 2편을 하면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1편 안 하고 2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는 여기서 궁금해요. 나는 1편을 하면서 난 1편에서는 짜증나는 그러니까 좀 옛날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1편엔 난 스토리를 굉장히 되게 참신했다고 생각했거든.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고 1편은 스토리텔링 너무 좋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네. 엔딩을 봤을 때도 이게 2편, 소편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되게 맞아요. 강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네, 맞아요. 1편에서 거의 엔딩 완전히 그냥 종결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 2편에서는 2편 나올 게 뭐 있지? 2편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게임의 스토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재미 요소 내가 왜 물어봤냐면 1편은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이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2편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2편은 엉망입니다. 2편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노우미님 얘기하신 게 정확해요. 사실 전작을 했던 사람 입장에선 전작이 엔딩을 볼 때 속편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속편이 나온다는 게 좀 의외였거든요. 그럼 좀 억지로 네, 억지로 만든 느낌이 좀 강해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억지로 가다 보니까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결말 부분도 요건 스포가 되니까 좀 제일 끝에 얘기를 하게 할 텐데 스토리 면에서 1편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2편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1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1편을 안 했던 사람들은 2편을 하면 안 되고요. 애시당초에 1편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1편의 엔딩에서 이건 1편의 스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약간 먼치킨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거의 엄청 강한 존재로 돼서 끝났는데 2편에서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네. 2편을 요번에 안 한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억지스러울까봐. 그러니까 내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좋아했던 1편이 저렇게 끝나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2편을 하는 순간 그게 다 무너질까봐 별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지장님은 1편 하셨나요? 네네. 그 지장님 어떻게 했고, 느끼셨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주윤발의 그 영웅색? 영웅색 1편 나오고 2편에서 그 갑자기 쌍둥이 등장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잠깐만 맞아요? 만장님 네네. 주연발 영웅본색이면 만장님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영화잖아요. 근데 저거 작년에 봤어요. 시청자분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봤는데 똥똥똥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색함처럼 네. 2편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쌍둥이를 만들어냈구나. 이제 그런 어색함처럼 2편에서 이제 등장 인물들을 막 이제 꺼내요, 좀. 근데 그 인물들의 등장이나 이제 얘네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그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개연성은 스토리상. 별로 없고. 네,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사실. 스토리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1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툼레이더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1편에서 제일 처음에 그 툼레이더 리부트 있잖아요. 처음에 라라 크로프트가 진짜 그렇게 힘이 강한 애가 아니었는데 1편에서 그 모험을 겪으면서 엄청 강한 여전사가 살인마가 됐잖아요. 됐잖아. 저 여자가 우리를 다 죽일 거야 하는 그 여자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속편이 나왔다고 쳐. 2편에서는 당연히 엄청 강한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2편에서 다시 나약한 모습이 된 거야.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 강한 모습으로 2편에서 나오면 게임적인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아니지. 그걸 전제로 해서 게임이 진행이 돼야지. 근데 아니 섀도우 오브 툼레이드나 뭐 라이즈 오브 툼레이드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라라가 엄청 약해? 아니잖아. 뭐 그건 아니지. 원에서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라이즈 오브 tum레이드에서 나왔을 때는 더 잔인하게 죽이지. 이미 충분히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플래그테일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테일 이노센스 전작에서 그렇게 먼치킨이 됐으면서 뒤에 이번 레퀴엠에서 나오면서는 저런 식으로 죽는다?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비유하자면, 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판타지 게임에서 1편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프리트의 힘을 얻었어. 이프리트는 불의 정령이잖아. 내가 불을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거지. 자, 속편이 됐어. 속편에서 갑자기 내가 불에 타 죽는 거야. 야, 납득이 안 가잖아. 이해가 내가 안 되지. 이프리트의 힘을 얻었는데 그렇지. 내가 왜 불에 타 죽어? 차라리 그럴 불을 조절할 수 거면 있는데. 내 그 힘을 잃어버리는 뭔가가 처음에 나오면 그치. 상관없지. 근데 뭐에 잃어버리지도 않았어. 의해서 잃으면 뭐 그럴 수 그치. 있지.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럼 내 이해를 하지. 그치. 얼음에 뭐 얼려서 죽는다. 이해를 해. 총 맞아 죽는다. 이해를 해요. 나는 이프리트의 힘을 얻었는데 왜 내가 불에 타 죽냐고. 말이 안 되잖아.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짜증나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요런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여의 계적은 진짜 스토리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쵸. 얘가 지금 완벽하죠. 딱 그 힘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 또 2편에서 등장하는 그 스토리텔링. 레퀴엠 이번에 그 저 새끼 진짜 왜 말을 엔딩까지 몇 돌려? 시간 걸리셨어요? 한 15시간? 만지님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 시간 체크 안 해봤는데 네. 한 16, 7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15시간 좀 넘게 걸렸을 그렇게 거예요. 막 그러지 않으셨나 보네요. 네, 한 근데 15시간 숨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가지고 1편이 오히려 전 더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은신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요즘은 좀 잘 하다 보니까 그때는 네? 이제 그런 거 좀 어려웠거든요. 집에서 하나요 은신을? 그래서 방송을 쉬면서 집에서 지금 은신 생활이 은신 중이잖아. 운둔하고 있잖아 운둔. 지금 그러네. 생활이 은신 중인데. 맞아, 네, 그래서 맞아. 그런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스토리 단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네. 스토리 전개 중간중간에도 이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줄기 말고 작은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5장에서 처음 시작될 때 보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배가 이 강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이제 수위가 약간 낮은 곳에서 배가 이제 돌에 걸리는 거야. 암초 같은 거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린다. 2명이 내린 다음에 배를 직접 밀어가지고 그 돌에서 벗어나도록 해가지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픽 자체 움직임을 보면, 자, 예를 들면 만재님하고 저하고 제아동님하고 노우미하고 4명이서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 네. 근데 중간에 노우미하고 제아동님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배를 민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야죠. 빨리 올라와서 배에 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나는 딱 밀어주고 나서 잘 가라고 딱 멋있게. 자, 그런데 당연히 그래픽으로 보면요. 그냥 빨리 뛰어가지고 타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만재님하고 나하고 그러는 거지. 자,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애들 나중에 걸어서 와. 저 밑에 가두고 밑에서 보자.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응?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걔가 걸어서 와 이러고 그냥 가요. 걔가 비밀이 있는 거야. 몰래 담배를 피워야 돼. 걸리면 혼나. 그래서 몰래 담배를 피워야 돼. 그래가지고 먼저 보낸 거야. 아니면 돈을 몰래 빌렸어. 야이씨, 납득이 안 가잖아, 이게. 아니, 배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니네들은 걸어오라고 해? 이게 사실 제가 그 이벤트 보면서요. 가위바위보에서 졌나 보지. 아니야, 그 이벤트 보면서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났다니까. 개인적인 썰인데요. 네. 내가 초등학교 때 원래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네. 한 3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게 지금 교회 이름도 기억납니다. 사직교회. 자, 5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때려치운 이유가 그때 교회에서 소풍을 갔었어요. 네. 이 소풍을 이제 뒷산에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갔었는데, 교회에서 멀지도 않은 산이었어요. 올라갔는데, 산 위에서 이제 밥 먹고 놀고, 뭐 무슨 성경 공부하고, 뭐 퀴즈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 하면. 하지, 그런 건. 하고 나서 이제 저녁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산 위에서 해산을 한 거야. 해산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어른들하고 여자애들은 차를 타고 내려오고. 아니, 그걸 왜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산 위에서 해산을 해? 그러고 나서는 남자애들은, 자, 니네들은 알아서 걸어와 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차 타고 가버리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남자애들 한 6명 정도 있었고, 아마 그 청년반에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쯤 된 남자애 한 명한테 요 애들을 맡겨놓고는 알아서 내려와 하고 그냥 가버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내려왔어요.
와, 아니 우리를 배신감이 버려두고 가? 느껴지지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같은 때면 난리다 그거. 자기들은 차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 보고는 걸어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애들 태우고 어른들이 그렇게 걸어 내려왔어야지. 인원수가 모자르면. 아니 차에 탈수 그러니까 있는 차라리 사람. 초등학교니까 애들이니까 그치. 애들은 차를 태우고 그렇지. 어른들은 걸어 내려오면 되잖아. 차라리 그러면 이해를 하지. 아니면 두 번 왕복해도 되잖아 차로.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왕복하면 되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되지. 지들은 차 타고 가면서 우리는 버려두고 간 거야. 얼마나 치가 떨려. 이거 게임 내에서 그 이벤트가 나온다니까. 지들은 배 타고 가면서 우리 보고 야 니들 알아서 걸어와 하고 야 씨. 트라우마를 건드렸네. 그치. 나 제가 30년 동안 그거 사건 까먹고 있었는데 이때마다 그 장면만 바로 기억이 나서 빡치는 거야. 씨. 자, 어쨌든 이거 외에도 스토리상 개연성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나도 요새 그래. 그 저기 중간에 CCTV 이런 거 보면 표창 던지고 싶어. 만지장님 때문에. 만지장님이 CCTV 보고 표창 던졌다 그랬잖아. 나도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 그렇지. 그치. 어. CCTV는 깨야죠. CCTV만 보면 자꾸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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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던지고 싶다고. 싶다고. 큰일 났어. 만지장님 책임지셔야 되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동생을 네. 게스트로 한번 출연합시다.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물어볼 게 많아. 많아. 청문회처럼 무슨 이게 만지장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게 많아. 그럽시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많이 느껴졌었는데, 네. 소피아라고 이제 얘네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 새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게 위험한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사실 좀 너무 약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말로는 뭐 신세를 져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제 죽을 고생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힌트를 보자면은 뭐 소피아라는 등장인물이 자기 뭐 아빠가 밀수업자고 엄마는 귀족인데 자기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이제 아빠의 그런 직업을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녀원에 있다가 밀수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피아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런 소피아에게 어떤 뭐 감정을 느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유일하게 약간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게 소피아예요. 이 게임에서 뭐 아르고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소피아는 끝까지 이제 얘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쓰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프리즘으로 빛을 모아서 이 횃불이나 그런 불 대신 쥐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일편과 다른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존재 자체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얘네들과 같이 이렇게 융화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의 내러티브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네요.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일단 어떻게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그 행동이 발현되는 무언가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네. 근데 약간 막장 드라마나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냥 근데 그냥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좀 더 깊은 스토리 부분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제일 마지막에 따로 하도록 할게요. 스토리 부분은 나중에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딴 걸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픽 부분에서 그래픽 자체가 좋기는 한데 최적화 쪽은 말이 좀 많거든요. 만지장님은 저거로 하셨죠. PC로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일단 PC는 놔둘게요. PC 쪽도 최적화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프레임이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 60프레임은 잘 안 나오고요. 아마 지금 3090 이상으로 하면은 60프레임 이상을 뽑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이벤트 씬에 따라서는 출렁출렁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있을 테고 콘솔판을 기준으로 하면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X로 하더라도 60프레임은 안 나옵니다. 30프레임이에요, 기본은. 기본은 30프레임이고 약간 특수한 케이스로 그 TV를 120Hz 모드로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한 40프레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져요. 근데 30프레임으로 하는 거하고 40프레임으로 하는 거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래픽 자체는 좋지만 최적화는 좀 잘 안 된 편이다.
부분은 좀 있고요. 이 스튜디오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이 프로젝트 몇 명이나 투입이 된 거지? 글쎄. 자, 그리고 그 게임 내에서 물에 대한 표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바닷물도 마찬가지고 뭐 호수나 연못 이런 거 그런 것들 좀 괜찮은 편인데 라오보다는 고인물에 대한 표현은 좀 떨어지는데 흐르는 물이라든지 파도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의 표현은 굉장히 좋아요. 바다의 표현은 진짜 플래그테일이 좀 더 나은 편이거든요. 좀 그런 편이고 이게 그 아까 프레임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그 광원 효과라든지 이런 그래픽 그 표현들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G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G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빛의 표현이나 물의 표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프레임 떨어지는 부분이 내가 직접 조작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냥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렇게 그 축제 같은 걸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벤트 씬 이런 부분에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내가 직접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프레임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게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만장님도 그게 프레임이 많이 거슬리진 않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진짜 아, 막 맞아요. 컴퓨터 막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쵸. 이게 좀 사양이 좀 고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벅찬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이거 플래그테일 플레이하는 동안에는 그 에어컨 풀로 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쵸.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발열이 되게 심한 편이라 그래서 어쨌든 에어컨 그 약간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했어야 될 만큼 좀 많이 혹사시키더라고요 그래픽카드를. 좀 그런 부분들은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아쉬운 게 아까 만지장님이 길 좀 헤맸다고 했잖아요. 네네, 초반에. 초반에 이게 기본적으로 오픈월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은 있지만 갈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그 단차가 있는 곳이면 못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가봐야 되네.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파트들이 좀 종종 있어요.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통 유비소프트에서 자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을 걸어 놓는다거나 흰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두는 그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게 없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디 밑으로 지나가야 된다든지 뭐 가로막힌 거를 이렇게 치우고 지나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그게 가보면 치우는 막 그 버튼이 떠요. 뭐 세모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뜨는데 그게 이제 가까이 안 가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 이게 라스트 오브 어스하고 비교하면 라오는 그게 표시가 되게 잘 들어옵니다 눈에. 그리고 조금만 헤매고 있으면은 힌트 버튼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떨어져요. 레퀴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편이고. 그러면 아제트님은 만지장님이 초반에 길 헤맨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해해요. 이게 그래픽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네네. 충분히 헤맬 수는 있습니다. 헤맬 수는 있고. 큰 힌트까지는 아닌데 옆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힌트라기보다는 약간 그 쪼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별 빨리 도움 안 돼요. 찾아. 빨리 나도 지금 찾고 있다고 지금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큰 힌트는 안 되죠. 내가 숨겨진 길이 못 찾아서 왜 숨겨진 길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러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힌트를 준답시고 하는 게 여기는 숨겨진 길이 있을 것 같아. 네. 나도 알아 이씨. 나 그걸 못 찾는다니까. 그걸 찾고 있다고 지금. 그게 어디냐고 뭐 이런 그게 거지. 어딘지 말을 해주던가. 지가 얘기해요. 여기는 숨겨진 길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 자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하면 세이브 포인트 문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가 전작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이게 전작에도 있었던 일인데 퍼즐이 예를 들면 퍼즐 1, 2, 3이 이어지는 구성으로 돼 있다고 치면 퍼즐 1 끝나고 체크 포인트, 퍼즐 2 끝나고 체크 포인트 이게 아니라 체크 포인트는 퍼즐 1 앞에만 있는 거야. 그럼 퍼즐 1, 2를 깨고 나서 중간에 실패를 해가지고 죽으면
3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다시 해야 되는 요런 구성이 종종 나와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요런 거고요. 근데 참고로 전작보다는 낫습니다. 전작보다는 나은 편이고 그 아까 초반에 그 쥐새끼한테 쥐한테 내가 죽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쥐를 피하기 위해서 불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퍼즐 부분에서 쥐한테 잡아먹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게 불 경계가 이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뭐 불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불빛이 옅어지고 밝은 곳이랑 어두운 곳이랑 경계가 원래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에서는 내가 살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게임을 못해서는 아닙니다. 살 것 같은데 이제 좀 죽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이게 좀 불빛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안 되는 경우거나 네. 쥐가 아예 이렇게 바글바글한 곳이면 내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데 쥐가 한 서너 마리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서너 마리면 여기는 지나가도 괜찮겠지 그 했는데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발을 딱 들이는 순간에 갑자기 수백 마리가 몰려든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수동 세이브가 없어요. 이거 자동 세이브밖에 안 됩니다. 수동으로 세이브 해놓고 나서 이 길로 갔다가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굳이 왜 수동 세이브를 안 넣는지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전작에서도 있었던 건데 잠입 파트 부분이 있거든요. 잠입 네. 액션처럼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강제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도 있게 잠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들키는 순간 게임 오버 되는 파트 종류 근데 그게 진짜 짜증 나는데 그런 거. 그치. 근데 그게 잠입 파트는 진짜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리는 편이라서 그 잠입의 쫄깃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겠지만 그 답답함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난 답답함 싫어요. 저도 별로 싫어요.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데이지곤이 그랬었죠. 잠입 파트에서 한 서너 번 실패하고 나면 스킵할 수 있거든요. 이건 스킵도 못해요. 스킵하거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상님은 잠입 잘 하셨나요? 저는 이제 좀 그나마 이용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잠입을 하다가 걸리면 이제 애들 단체로 저한테 다 몰려들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거의 그 잠입을 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문이거든요. 네. 문을 열면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다음 챕터로 이동하거나 이제 이런 식인데 막판에 걸려서 뛰어가지고 문 열면 끝이에요. 그때까지만 안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냅다 뛰어서 그냥 좀 귀찮은 상황을 좀 피하는 게 좀 가능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잠입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거고요. 전투나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자유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자유도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약간 강제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일단 쏠 수 있는 탄의 종류가 일반 돌멩이,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점화탄, 그리고 불을 꺼버리는 이제 소화탄이라고 불렀나? 소화탄, 그 다음에 타르 이거는 기름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타르, 그 다음에 오도리스라고 해가지고 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한테 얘를 던지면 갑자기 거기에 쥐가 막 몰려들면서 쥐를 이용해서 물어 죽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쥐가 너무 많으면 이제 미끼를, 오도리스를 던져가지고 쥐를 그쪽으로 몰리게 한 다음에 나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는 총 5개의 탄이 있고, 이것들을 다시 손으로 던질 수도 있고, 이 새총 같은 거 슬링으로 해서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석궁으로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 같이 단지에 넣어가지고 던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게 총 4가지잖아요. 손으로 한다, 뭐 석궁으로 한다, 슬링으로 한다, 단지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쓸 수 있는 탄이 총 5개이니까 조합을 하면은 총 20개의 조합이 나오는 셈이거든요. 이거의 효과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해답이 만약에
예를 들면 A하고 5번의 조합이면 B하고 5를 조합하면 안 되는 거야. 조합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 소화탄을 뭐 단지에 넣어야 되는 게 정답이다. 그러면 소화탄을 슬링으로 던지면 안 돼. 소화탄을 손으로 던져도 안 돼. 자, 타르를 이제 이거 슬링으로 던지는 게 정답이다. 그러면 손으로 던지면 안 되고 뭐 단지로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류의 그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걸로 했을 때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진행이 되는 이런 파트 부분들이 있는데 답정너네, 답정너. 답정너지.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대강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얼추 비슷하게 하면 좀 맞다고 해주지 그걸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들은 좀 있어요. 요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석궁이라든지 돌멩이는 상관이 없는데 돌멩이나 손은 내가 얼마든지 던질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석궁이라든지 단지는 그게 개수가 제한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못 들고 다녀요. 단지가 2개, 한 3개 정도까지 들고 다닐 수 있고 석궁도 한 6개인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고 다니는 데다가 그게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삼아 해볼 수가 없어요. 재료템 자체가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시험 삼아 했는데 그게 꽝이었다. 그러면은 그 재료를 날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 재료를 좀 넉넉하게 주든지 재료 캐퍼시티를 좀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단지 한 10개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석궁 한 20발쯤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면은 이 퍼즐이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는데 제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고 스토리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혹시 스토리 부분 외에 만장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스토리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스토리에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스토리 외에 좀 스포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스킵하시면 됩니다. 몇 분? 한 10분 정도 얘기해야 될 거예요. 10분? 네,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 라오하고 좀 같이 이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라오 같은 경우에도 1편 기준입니다. 1편 기준에서 그 아저씨인 조엘이 이 여자인 엘리를 구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죽이게 되고 반대로 엘리도 조엘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선의를 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했었을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치. 요 스토리가 있거든요. 결국은 둘 사이에서의 끈끈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결국은 라스트 오브 어스. 마지막 남겨진 우리 둘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엘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엘리를 구할 것인가 세계를 구하실 것인가 해서 엘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이 레퀴엠 같은 경우 제목 뭐였죠? 플래그테일. 네. 레퀴엠 같은 경우에서는 동생인 이 휴고가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쥐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조종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 편하게 아직 애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편하게 내 맘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리고 내가 제어가 안 되고 뭔가 분노를 했다든지 이런 게 좀 정신적으로 충격받거나 하면 제어가 안 돼서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게 돼요. 약간 폭주하듯이. 폭주해버리는 거야. 폭주해버리면 내가 폭주하는 순간에 쥐들이 그냥 온갖 데를 다 설치고 다니면서 진짜 평화롭던 마을들이 그 휴고 이 동생 한 명 때문에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를 저주의 대상이잖아, 사실은.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누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 동생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 동생이
애는 착한데 이 음. 저주 걸려서 그런 거지.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 그렇게 가면서 동생만 계속 감싸고 도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게 되는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참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알게 돼요. 이 동생을 죽여야 된다는 걸. 이 동생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제 동생도 그걸 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가서는 갑자기 철들어요. 누나 삶과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철들었다기보단 자포자기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되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이야기가 힘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 주인공인 이 아미시아가 그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휴고를 죽이는 걸로 끝이 나요, 사실. 근데 만자님 이거 납득이 가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어와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라오어에서는 엘리가 그런 세계가 이제 생기게 된 원인은 아니에요. 다만 얘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근데 플래그테일 레퀴엠에서는 이 휴고라는 아이가 원인이자 해결할 수 있는 키거든요. 근데 얘가 원해서 이제 그렇게 막 쥐떼들이 나타나가지고 마을을 다 휩쓸게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얘가 원인이잖아요. 얘 때문에 쥐가 나타나는 거고 얘가 가는 데마다 동네가 이제 다 초토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또 얘가 이제 뭐 얘가 없어지면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라오만큼 공감할 수가 없어요. 라오는 엘리는 자기 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뭐 백신이나 뭐 그런 걸 만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고, 이 남자애는 사실 게임을 하면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이기적이네. 쟤 하나 없어지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남자애가 꼬맹이가 휴고가 맨 끝에 이제 철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그 6세기쯤에 패스트가 이렇게 퍼졌을 때, 네. 얘네들이, 이제, 그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한 남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섬을 가게 된 이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과정이 그냥 말로만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의 이제 함정인 거죠. 스토리에 좀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연출로 보여주거나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말로 떼어버리니까. 이게 아까 아마시아하고 휴고의 그 누나하고 동생의 관계 같은 이 형태가 이미 예전에 한번 있었던 거지. 똑같은 구조로 있었던 게 예전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자 동생과 이제 누나의 이 형태가 이미 앞에 선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했었는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유적 같은 곳을 쫓아가서, 그래서 앞에는 결국 어떻게 해결했지? 이걸 이제 찾아가서 그대로 가면은 우리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책은 뭘까를 갔는데 사실은 찾아봤더니 해결책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없었다는 사실, 그쵸. 없고 이제 이전에 바실리우스라는 꼬맹이였는데 그때는 걔가 이제 폭주를 해가지고 걔를 묶어놓고 이제 쥐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와서 그냥 완전히 그 세계가 파괴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주인공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꼬맹이가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내 끝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살 수 없고 이제 누나가 나를 마무리 지어야만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마지막에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부족한 게 이 게임 시점이 이제 철저히 누나의 입장으로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나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봐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누나랑 엄마가 이제 죽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누나는 죽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죽은 줄 알고 얘가 이제 폭주하게 되면서 얘가 막 엄청 흥분을 하고
이제 이 병 자체가 이 게임에서 설정으로 나오기를 감정을 먹고 자라는 병이라고 나와요. 이 패스트가. 얘가 이제 흥분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이제 흥분을 너무 해버리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얘가 이제 폭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얘가 결국엔 병이 너무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게임 속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아예 안 보여줘요, 게임에서. 사실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랬으면은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더 몰입감 있게 아마 했을 거예요. 이 동생이 왜 폭주하게 됐고 폭주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줬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보여주다 보니까 누나랑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냥 동생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어떤 돔 같은 구조물에 있고 쥐가 진짜 뭐 셀 수 없이 그냥 엄청 지금까지 게임 진행했을 때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거의 뭐 무한대로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여줘야 되는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다이스님은? 저는 왜요? 아니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게임을 진행하면 1편에서는 그게 별로 안 강했는데 2편에서는 여러 가지로 라오를 좀 의식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아예 존경하는 게이머래. 그 프로듀서가 그 사람이었고, 뭐. 네. 그다음에 그 스튜디오를 제일 그러니까 배우고 싶었겠죠. 네. 그러니까 게임의 진행 과정, 게임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 이런저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라오를 좀 오마주한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다르죠. 근데 그 결론까지 가는 그 내러티브가 그 부분이 연출이나 이런저런 전개가 라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조엘이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그 앞에 정말 많은 장치들을 넣어서 그렇지.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할 만했다라고 하는 납득이 가게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지. 나라도 그랬을 거라는 거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엘리한테 처음에는 별로 감정 없이 약간 마음의 벽을 두려고 하다가 서서히 그 벽이 무너지고 애착이 형성되고 결국은 엘리한테 좀 약간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치. 좀 그렇게 가게 되면서 내가 이 모든 그걸 책임을 덮어 쓰더라도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플레이어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내러티브를 엮어가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연출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갔으면 되게 더 그러니까 그 많은 유저들이 실망했을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절에서 세상을 구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때 그 포인트는. 그래서 라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예를 들면 조엘이 어떻게 하지? 엘리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선택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 선택하는 순간에 다들 우와 맞지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그치. 반감이라는 게 없다고. 그게 이상하지가 않게 느껴져요. 맞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플래그테일 레퀴엠은 그 장치가 너무 허술해요. 마지막에 아마시아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만한 그 전의 전조 내러티브 흐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이 선택을 해버리면 왜?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골프채 날린 느낌이네. 자폭부터 누른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아쉬운 건 이거 제일 끝에 그러니까 이 플래그테일 레퀴엠의 엔딩 부분에서 3편을 연상시키는 그게 좀 약간 나와요. 암시하는. 3편을 암시하는 그런 게 조금 나오거든요. 만자님도 그거 느끼셨죠? 네, 쿠키 영상이 이제 끝에 있는데, 네. 또 다른 그런 이 병을 가진 아이가 생긴 것 같은 그런 그쵸. 장면이 나와요. 동일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네.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세계일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일 수도 있고, 배경이. 지금 저거는 거의 중세를 배경으로 한 건데, 이거는 현대일 수도 있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속편이 나올 것처럼 암시라고 끝났는데, 제발 속편에서는 제발 스토리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1편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맞아. 1편은 진짜 그 개연성도 너무 좋았고. 1편은 스토리에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편은 너무 개연성이 떨어져서 막 하는 내내 그 소리 지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스토리도 이따위니까 그 그렇습니다. 개발자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들이 이번 작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있는 게 플레이어들 반응 보고 이제 반응 좋으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쿠키 영상에 약간 여지를 남긴 거 봐서 3편도 잘하면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인기가 많거나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어쩌면 다른 길을 가버린 네.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 플래그테일 레퀴엠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도프님이 2편을 억지로 만든 건가 했는데 뭐 아예 스타트부터 내러티브에서 그렇게 망가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네. 약간 억지로 만든 느낌. 그러니까 1편이 너무 잘 돼가지고 2편을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거의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요. 네. 자, 만지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나 뭐 게임 아니더라도. 네. 뭐 게임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네. 저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했거든요. 네. 아미시아 같은 경우에 슬픔을 극복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제가 왜 이 게임이 좋았나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뭐 아끼는 누군가에 대한 슬픔은 사실 잊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둔 채로 또 이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게임 속에서 아미시아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게임을 하면서 아미시아나 휴고한테 감정이입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 게임이 좋았던 거는 뭐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다 각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게임의 어떤 부분이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밤은 깸덕비상이 시청자분들한테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준비했는데. 준비한 멘트를 치는데, 마지막 멘트를 치는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왜요? 순간적으로. 왜요? 왜? 거의 그 윤석열 경제 민생회의 하는 거의 준비했는데? 비상 경제 민생회의 할 때 그 많이 들었던 스타일인데 그거. 뭐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 방금 사실은 만지자님 멘트를 해서 저 멘트 그래 만지자님 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다음 멘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럼 만지자님은 언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방송에 복귀하실 건가요?를 물으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니 근데 제가 3080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조차 없잖아요. 와 그래 그래도 빌려준다고라도 할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빌려줄게요. 아무도 없구나 빌려준 복귀하는 거죠 그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주셔야죠. 어떻게 그거를 아니 방금 뭐 빌려주지. 아니 방금 본인 입으로 말조차 빌려준다. 없었다는 거지. 내가 와. 아무튼 네 우리 아이폰 시청자분들 14 살 돈이면은 살 수 있지 않나요? 맞아. 네? 아이폰 14 살 돈이면. 아니 그리고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이때까지 방송했으면 4080도 샀어. 뭐 어차피 뭐 연락이 되길래 뭐를 해. 아 지독하네. 진짜 5년을 쓰고 바꿨는데 진짜 지독하다. 와 진짜. 5년? 라오가 5년이나 그렇네. 아니요 그 라오는 그 전전폰이에요. 그 전에 이제 갤럭시를 5년 쓰고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 복귀를 하면 벌써 4090 샀다니까? 아니 핸드폰 복귀를 하고 나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사야지 왜 나 이거 주면 복귀할게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빨리 여동생을 다음에 좀 불러달라. 이렇게 자, 결론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코너 마무리하시죠, 저도 약간 이제. 사실 오늘 11시쯤에 대기하라고 해서 11시부터 대기했는데 오늘 또 길어져가지고 저도 조금 네 약간 혀가 풀린 것 같은데. 혀가 늦은 풀려요? 시간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MC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언제 나오실 건가요? 글쎄요. 게임에 따라서 뭐 또 불러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또 어떤 걸 같이 할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음악 소리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지금? 지금 다 뭐, 들리고 저도 안 있어요. 들려요. 시그널이나 뭐 이런 거? 저도 안 들려요. 네, 작게 해놔서 그래요, 제가. 네, 밖에 어차피 시청자분들만 들으시면 되니까. 네.
자, 겜덕비상 제311화 크레토스 아들은 양반이었다 플래그테일 레퀴엠 편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2시를 넘겼네요. 네. 자, 다음 늦은 시간까지 청취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태원에서 정말 큰일이 없으셨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겜덕비상 제311화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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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같이 해. 하나, 둘, 셋, 빠이빠이요. 안녕. 다시 하나, 둘, 셋, 빠이빠이요. 아니 아까 마무리 좋았잖아요. 아, 나 너무 피곤하다 오늘. 자, 빠빠이요, 네. 빠이빠이요. 자, 빠이빠이용. 들어가세요. 완전. 구독!